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영종동 책방 시즌 2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예, 저도 무섭습니다. 네. 어제 확진자가 441명, 음. 전북도 이제 84번째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좀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의료계 지금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서 전문의들까지 함께 좀 했어요. 선생님 병원은 어떤가요? 저희는 좀 만성 통증을 좀 다루고 있는 병원인데 환자들이 파업을 하지 말고 좀 진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진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좀 의사신데 네네. 파업을 바라보는 예. 지금 의료계의 목소리와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고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좀 더 아쉬움이 양쪽에 다 남습니다. 정부는 현 국면에서 조금 더 이제 대화하는 양보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의료계는 계속 반발만 할 것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좀 개혁적 대안들을 또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좀 강경한 파업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좀 어쨌든 정부의 책임도 물으셨지만 의료계에 대해서도 함께 쓴소리를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좀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쟁점들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전국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 이런 분노들까지 함께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더 현명하게 하려면 사실 이 시점은 좀 지나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뭐 양측에서 좀 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합의를 했다가 이게 또 전공의들이 반대하면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네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인데 저는 현재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국민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일정 부분에 부합하는 게 있어서 이제 실험으로 보는 이제 시선도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나눈 책이 이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책이 그 말콤 토리가 쓴 시민 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이라는 책인데요. 말콤 토리는 이제 성공회 그 채플의 그 목사이면서 런던 경제대학의 교수도 한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또 신학을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 이게 좀 학술서적 같기도 하고 뭐 종교서적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가까워요? 독특한데 제가 볼 때는 신학서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학서적에 가까운? 이제 이 책은 이제 기본소득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사회 정책이라는 것을 본인의 신학적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 책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 책은 복지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이 책은 하나부터 10까지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이제 가져오는 책인데요. 재밌는 것은 실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문이 발행되는 학계가 그 사회복지 영역과 더불어서 정말 많이 발행되는 게 신학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읽어보면 음. 굉장히 좀 내용들이 이렇게 와닿고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예, 국회 용해인 의원이 네네. 기본소득을 이 시대에 맞나 예, 그런 이렇게 표현을 비유를 하기도 예, 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용해인 의원 말로는 이제 만나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날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날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막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책의 첫 장에도 네. 첫 장 제목이 기본소득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장은 기본소득은 은혜의 행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네. 그것의 의미인즉슨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제 신앙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것인데 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모두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 기본소득의 정신이 실제로 이제 그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첫 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뭐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정신들이 결국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모든 이가 동등한 공동체로 보는 그 교회적 전통 그리고 모든 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그런 전통에 이제 기반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기본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네. 지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보면 그 초기 기독교의 정신, 교회의 정신과는 좀 많이 달라 보여요.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뭐 장애가 있다거나 좀 가난한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란 공간이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말씀도 있잖아요. 뭐 이제 낮은 자를 높이신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좀 초대교회 혹은 성경적인 것들을 뭐 보여주지 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또 아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실험들도 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예, 지역의 교회에서 그런 실험들이 있었죠. 있었죠. 이제 전주 화평교회에서 기본소득 나눔이라는 이제 것을 2년간 진행했는데 모든 성도가 이제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서로의 나눔만을 목적으로 매달 헌금을 하고 그것은 전부 그 교인 수대로 나눠 갖는 그런 이제 일종의 나눔 행위를 꾸준히 진행했고 이름을 기본소득 나눔이라고 붙여서 음, 2년간 진행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결국에 모두가 좀 동등하고 또 이렇게 그 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이제 화평교회에서 이루어졌었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나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네. 여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는 만큼 헌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얻게 된 음, 재산 중에 뭐 혹은 취득한 것들 중에 나누고 싶은 것, 네. 그래서 내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럼요. 예, 네. 돈이 없는 분은 오히려 이제 그래도 음, 받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음. 예, 그런 이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 내고 예, 이게 자기가 예, 이제 예, 낼 수 예, 있는 만큼 예, 예, 내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것은 똑같이 또 교인들에게 나눠 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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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이제 그것들을 했던 화평교 이영재 목사님의 이제 말씀은
여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초대교회의 정신들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사회에도 또 메시지를 던진다. 뭐 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네. 예예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이시고 네. 저희도 이 시간에 모셔서 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예예예. 사실 생각은 참 좋은데 예.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예. 의구심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성공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몇 가지 좀 꼽자면은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설교를 좀 꾸준히 하셨어요. 교회에서.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공동 기도문에 기본소득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국가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한 가지만 좀 더 말하자면 교인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따라주고 이렇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액수가 이제 굉장히 소액이긴 해요. 소액이죠. 네. 10,000원, 뭐 15,000원, 뭐 18,000원 이 정도. 예예예예.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있는 이제 실험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예예. 그리고 실제로도 그 예. 작은 액수지만 예.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네. 또 실제로 그 교인들을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뷰도 좀 진행하고 뭐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서 또 경기도나 뭐 이런 언론에서 취재도 나와서 얘기들을 더 들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상과 삶 혹은 공공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지점들을 좀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들의 삶에 시선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 넓게는 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좀 변화해야 될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교회가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되게 집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일단 주변에 대해서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 속속들이 알거나 또 알려고 하지 않는 네네. 이런 태도 자체가 바뀌다라고 예. 하는 거. 네. 네, 그런 좋은 긍정적 영향이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정신이다. 기독교의 네. 정신이다. 이걸 회복하게 됐다는 거. 맞습니다. 네. 예. 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사실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보적 관점도 있고요. 또 보수적인 접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흔히 표현하기를 뭐 우파 기본소득, 좌파 기본소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요렇게 나눈다면 뭐 최근에 통합당에서 그 10가지 정책을 가져오면서 1호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여다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곳에 이제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니 이제 현금 지급 지원 그런 어떤 복지 정책들을 지원책들을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냥 현금을 주고 다른 서비스들을 좀 약화시키는 방식의 좀 기본소득 보수적 뭐 혹은 그런 우파 기본소득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좌파 기본소득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좌파라는 어떤 운동 흐름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탈노동적인 의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쟁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긴 합니다.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전진이다라는 네. 표현이 있거든요.
예, 레프트도 아니고 라이트도 아니고 포워드다라는 음. 표현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이런 스펙트럼에 굳이 갇히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세상을 논의하는 의제로서 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의제로서 보는 것을 저는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소득이냐, 네.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걸 맞습니다. 통합하는 예. 대체물로서의 기본 소득이냐, 맞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맞습니다. 충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예, 네. 예. 거기 하나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제 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공유부의 분배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즉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토지도 있고요, 뭐 천연자원도 있고 더불어서 지식과 빅데이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이나 뭐 한 개인이 이렇게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부분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이 맞겠다. 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네네네. 그래서 지역화폐하고 좀 예. 연결된 논의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주고 그런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한 내가 속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실은 지금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본소득들을 이제 지역화폐랑 뭐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체제,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까지 좀 염두에 둔 네. 그런 논의 같아요. 네네. 이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예. 현실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좀 앞으로 예, 예, 설명하신 것처럼 예. 나아가는 예. 필요해 보이네요. 예. 자, 말꿈토리에 져서 시민 기본소득 소개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국회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뭐 네. 민주당뿐 아니라 뭐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기본소득 같이 논의하는 의원들이 이제 그 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기본소득 위원회도 국회 내에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의 온 국민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 단계에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좀 새로운 사회 계약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일 것이다. 이것이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저는 생태적 사회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깊은 전국민적인 논의가 깊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오늘 한 문장 좀 긴데요. 네. 만약 우리가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만약 시민 기본소득이 이 모든 것이라면 그건 역시 사랑의 행위이다. 영동정 책방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시민 기본소득과 기독교 사회정책이라는 책 읽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 레빗이 부른 내일을 묻는다 이 곡 끝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을 맴돌아 그 어릴 적 꿈꾸던 곳에 익숙한 목소리 작은 소녀가 소소한